33화 괴력난신. 귀여체 구역은 물살도 거칠지만 근거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네. 수적도 소수지만 수공이 뛰어나. 그건 다른 수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보다 귀여체는 유일하게 잠선을 소유한 곳이네. 네. 물속에서 이동해 유령처럼 접근해서 솟아오르는 잠선 말일세. 기척도 없이 불쑥 솟아올라 일거에 침입하면 어떤 배가 당하겠나. 더욱이 야심한 밤을 이용해 나타나면 정말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네. 어쩌면 유령체로 불리는 진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네. 잠선이란 것이 정말 있습니까? 한마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자신의 두 눈을 가리켰다. 직접 봤다는 뜻이다. 미령 거래는 수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이미 짐작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미렴선이 아니수로를 통해 거래하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수체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영건우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영건우는 한마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비업선을 절벽 바닥의 틈새로 더욱 깊이 몰아갔다. 30장.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을까. 틈새가 넓어져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자 시야가 확 트였다. 아. 연건우는 내심 탄성을 흘렸다. 절벽 밑에 틈새를 통과하자 사방이 끝을 모를 절벽으로 에워싸인 공간이 나타났다. 까마득한 위쪽은 절벽과 절벽의 끝이 맞닿아 작은 틈을 만들었고 그곳을 통해 몇 줄기 빛이 기둥처럼 쏘아져 내렸다. 절벽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전혀 믿지 못할 것이다. 비업선이 떠있는 곳은 적당히 넓고 아늑함마저 주며 하늘은 자연스럽게 암석으로 막혀있는 비밀 호수처럼 보였다. 마치 틈새 밖의 세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절벽 사방에는 적당한 높이의 동굴이 수십 개 뚫렸고 왼쪽으론 절벽 밑에 거대한 동굴이 보였다. 검은 바위로 지면이 있는 꽤 넓은 공간이었다. 안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면과 함께 그곳엔 포구처럼 몇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다. 대 주변에는 몇몇 수적의 모습도 보였다. 영건우의 시선은 정박해 있는 한 배에 고정되었다. 비업선을 담고 검은 오치를 한 날렵한 배 위에 또 다른 배를 거꾸로 덮어놓은 형태의 기이한 배. 저것이 잠선인가? 그때다. 배가 정박한 곳에 있던 수적 하나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침입자를 알리는 경보였다. 순간 연건우 입가에 흐린 미소가 걸렸다. 제대로 귀여체로 근거로 들어왔다는 거네. 연건우를 발견한 몇몇 수적이 그대로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잠선으로 예상했던 배도 그대로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비업선과 잠선까지 거리는 대략 20장. 훗날의 무한 천마 연건우나 절대무신 남공성의 무공 수준이면 등평도수나 천마 폭풍행을 펼쳐 공간을 접듯 쉽게 이룰 수 있는 거리였다. 물론 지금 연건우는 어림없지만 순간 연건우의 눈에 이체가 번뜩였다. 비업선을 향해 다가오던 잠선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십장 안쪽으로 접근하면서 아예 물속에 가라앉았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수면 위로 뚜껑처럼 덮은 배의 윗부분만 살짝 떠올라 있는 것이 흡사 검은 괴어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로 능숙한 유형으로 따르는 수적의 모습도 보였다. 순간 영건우의 눈에 이체가 어렸다. 아주 적절하게 도와주는 셈인가. 영건우는 잠선이 더욱 거리를 좁히자 발끝으로 비업선을 차며 허공으로 도약했다. 비업선이 뒤로 쭉 밀려나면서 영건우가 앞으로 쏘아지는 속도는 순간적인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빠르게 보였다. 단숨에 몇 장을 쏘아져간 영건우는 거리를 좁힌 잠선 아래로 하강했다. 탓. 수면 위로 떠오른 잠선의 윗부분을 밟은 영건우는 다시 도약했다. 다시 앞으로 쏘아지면서 유영하는 수적의 어깨와 머리를 징검다리처럼 밟으면서 순식간에 동굴로 이어지는 지면으로 내려섰다. 주변의 수적들이 작살과 창, 귀두도를 분분히 뽑아들었다. 침입 경보가 전해졌는지 안쪽에서도
몇몇 수적이 흉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연건우는 나직한 음성을 토했다. 괴력난 신인 누구냐? 음성은 웅웅거리며 공명을 만들었고 동공만 움직여 빠르게 주변을 확인했다. 왼쪽에 작사를 들고 있는 놈이 둘, 오른쪽으로 사이를 두고 적당한 길이의 봉에 낫을 묶어놓은 자가 하나의 귀두도를 움켜쥔 자가 둘이다. 전면으론 동굴 안쪽에서 달려오는 일곱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손에 든 무기는 다양했지만 거리는 제법 떨어져 있었다. 연건우가 뱉은 음성의 공명이 채 사라지기 전에 왼쪽의 작살 하나가 길게 찔러왔다. 애초 대답을 기대한 바는 아니었다. 가장 근접한 자가 성공을 펼칠 것도 이미 예상했다. 연건우는 작살을 향해 상체를 불쑥 내밀었다. 오히려 쏘아져 오는 작살의 가슴을 고스란히 내주듯 보였는데 휘릭. 작살이 가슴을 뚫으려는 순간 연건우의 허리가 기형적으로 뒤틀리면서 왼쪽 어깨 위로 흘려버리곤 두 걸음 뒤에 있는 작살의 사내에게 바짝 다가섰다. 퍽. 검집 손잡이 윗부분으로 사내의 관자놀이를 찍은 것은 거의 순간적이다. 사내는 자신이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채풀썩 허물어졌다. 최초 작살을 내질렀던 사내는 표적을 잃고 상체가 한껏 앞으로 향한 상태. 연건우는 상체를 세움과 동시에 그대로 검집을 휘둘러 사내의 무릎 안쪽을 가격했다. 퍽. 콰자. 사내는 중심을 잃고 위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바닥의 앞면을 거세게 박으며 쓰러졌다. 지면이라곤 하지만 맨바닥은 치맛자락을 펼쳐놓은 것 같은 검은 바위다. 순식간에 작살 둘을 정리한 연건우의 신형이 빙글 돌아서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지쳐갔다. 귀두도 둘이 휘두른 검집의 목덜미를 가격당하면서 휘청거렸고 연건우는 혈첨으로 둘의 명치를 거의 동시에 찔러 넣었다. 흡사 육전상회에서 보여주었던 순간적인 빠름이 재현되는 것 같았다. 옆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윈. 하는 공기에 파동음이 귀로 전해진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귀두도 둘을 제압하면서 낫을 달고 있는 봉의 사내가 가장 늦게 큰 동작으로 공격할 것도 연건우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상태였다. 연건우의 허리가 활대처럼 휘어지면서 상체가 뒤로 향했다. 휘웅. 가슴을 스치듯 봉이 횡으로 지나치는 순간 연건우는 몸을 틀며 검집을 길게 뻗었다. 봉을 든 사내의 미간에 정확히 박히는 검집의 끝. 사내의 눈은 검은 동자가 위로 사라지면서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연건우는 자세를 바로 하면서 득달같이 검을 뽑았다. 동굴 안에서 쏘아져 오던 수적은 어느새 삼장까지 접근한 채 주춤했다. 생각한 대로였다. 한 호흡 반. 이번엔 딱 맞았다. 연건우가 호흡을 짧게 내쉰 후 물었다. 누가 괴력난 신이냐? 검을 뽑았으니 이젠 기절로 끝나지 않는다. 연건우는 겨눈 검을 슬쩍 들어올렸다. 굳은 듯 서있던 수족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지만 상체는 움찔하면서 뒤로 약간 기울었다. 당황했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침입자가 없었던 수채로 불청객이 찾아온 것도 잠선을 밟고 유영하는 수적의 등과 머리를 사뿐사뿐 밟고 동굴 앞으로 내려선 모습도 눈 깜박할 사이에 타섯을 바닥에 뒹굴게 한 솜씨는 눈으로 보면서도 얼른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리라. 더욱이 파릇한 광채를 뿜어내는 진검을 대하니 은근히 기가 질린 모습이었다. 연건우가 한 걸음 내딛었다. 괴력난 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수적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다. 비켜. 한심한 새끼들. 귀에 대고 징을 두드리는 굉량한 음성이 동굴을 울렸다. 전면의 수적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얼른 길을 터주었다. 곧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연건우보다 머리 하나 반은 큰 거구에 상의는 걸치지 않고 헐렁한 바지에 맨발인 사내가 앞으로 나왔다. 사내는 연건우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추더니 오른발을 들어 바닥을 찍었다. 쿵. 연건우 눈에 살짝 놀람이 스쳤다.
웅, 웅, 웅. 동굴 전체가 격렬한 진동을 일으켰다. 단순한 진각으로 느낄 수 없는 파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은근히 내부를 흔들어댈 정도였다. 사내는 뒷머리는 어깨를 덮었고 앞머리는 눈을 가릴 정도의 장발. 주먹을 붙여놓은 것 같은 커다란 코에는 땀구멍이 뚜렷해 꽃을 꽂아도 될 정도였다. 두툼한 입술과 쇠공을 양쪽에 박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광대뼈까지. 한마디로 화강암 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푹. 사내가 입김을 불자 눈을 가렸던 머리칼이 들썩이더니 번들거리는 안광에 커다란 눈과 이마 일부가 슬쩍 드러났다. 연건우는 흠칫했다. 순간적으로 사내의 동공이었고 누런빛이 떠올랐다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설마 금일동 패신? 상황에 맞추어 남궁성의 기억이 소환되면서 사내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연건우의 시선이 헐벗고 있는 사내 상체를 향했다. 산맥을 보는 것 같은 우람한 근육질. 마치 기름칠을 한 것 같이 번들거리는 피부는 옅은 남빛이 감돌았다. 철보삼이나 금종조와 흡사한 외공을 익힌 흔적과 흡사했다. 아직 완숙한 것은 아니나 금혈동패신을 타고난 자가 분명하다. 금혈동패신이 숙성되듯 완벽해지면 눈빛은 은은한 금빛이 감돌고 피부는 청동처럼 누런 남빛이 된다. 홀딱 벗겨놓으며 청동상을 보는 것과 흡사할 것이다. 아직 완숙의 단계는 아니지만 일신의 감도는 패력은 엄청나겠군. 금혈동패신은 선천적으로 철골의 신체를 타고나는 체질이다. 육체가 완숙에 이르면 어지간한 도검은 피부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신의 축복으로 불리는 체질. 굳이 내공을 씻지 않은 주먹질의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패력이 담길 정도다. 어찌 이런 자가 일개수체의 체주 노릇을 한다는 건가? 후. 연건우는 긴 숨을 흘려내며 마음을 가다듬는데 사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굉량한 음성을 흘렸다. 너 뭐야? 하포낭아 연건우다. 지랄. 내 놈 족보가 궁금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궁금한데? 뭐 처먹을 것이 있다고 여길 기어들어온 거야? 밥 먹고 술도 먹으면 좋고. 어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내 입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내가 먹을 술 정도는 밖으로 나가 싫어올 수도 있다. 이 자식이 점점. 연건우는 들고 있는 검을 옆으로 휙 던졌다. 요란한 쇳소리가 공명으로 울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검은 튕겨지며 멀어졌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연건우의 말은 물론 태도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리라. 연건우는 훌쩍 상의를 벗었다. 이내 사내와 마찬가지로 상체를 맨몸으로 드러낸 연건우는 등을 보이며 쓱 돌아섰다. 막타가 산수화가 그려졌다고 표현했던 무수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광고하는 것 같았다. 연건우는 다시 돌아섰다. 적수공건으로 한 판 붙어보자. 푹. 다시 입김을 불어 앞 머리칼을 날리는 사내는 이거 웬 미친놈이야?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꽈드득. 연건우는 왼손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도발했다. 아니면 그냥 꿇을래? 이 미친놈이. 그런 말 많이 듣는다. 사내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믿어지지 않는 속도로 지쳐오며 연건우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주먹이 채 이르기도 전에 공기가 거센 파동을 일으켜 뺨이 아릴 정도였다. 역시 금혈동패신답군. 연건우가 신이 난 듯 눈을 빛냈다.